이동형의 촉 시간입니다. 금요일 촉과 MC 장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어떤 얘기 들을까요? 네,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그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 최이배 전 의원을 영입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을 영입하자 이제 민주당이 맞불을 놓았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셨나요, 작가님? 뭐 영향이 있을까요? 뭐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런 영입 인사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그 시각이 좀 있으신 걸로 보였었는데. 뭐 덩치 키우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네. 예를 들어서 뭐 박주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갔다고 호남표가 윤석열을 찍겠습니까? 큰 의미 없어요. 근데 이렇게 캠프에서는 당에서는 열을 올리는 걸까요? 인사 영입에 제3지대 인사 영입을 통해서 뭐 실제로 뭐 중도에서 어떤 이 표심이 좀 움직인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아니요. 예, 중도 표시는 움직이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의원을 했고 하기 때문에 나름의 조직력이 있는 거죠. 그 조직력이 기대하고 하는 건데 그 최근 선거는 조직 선거가 아니잖아요. 네. 바람 선거고 SNS 선거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네. 선거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뭐 외부적인 영향은 없다고 본다면 그럼 이 두 사람이 민주당으로 온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김관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9대 때 민주당 소속으로 군산에서 당선이 됐었고요. 20대 때는 또 국민의당으로 이적을 했고 이후 바른미래당에서 원내대표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민주당으로 돌아온 건데 자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민주당으로 온 이유가 뭘까요? 아니, 민주당을 떠날 때는 민주당이 호남에서 인기가 없었을 때니까요. 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인기가 좋았을 때는 글로 갔다가 네. 다시 오는 거죠 뭐. 그럼 인기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이란 말은 좀 뼈아픈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당사자에게는. 박주선 전 의원도 뭐 민주당에서 안 불러주고 네.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도 국민의힘이 오라 그러면 좋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한길 의원은 사실상 정치 은퇴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불러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평생 뭐 민주당에서 정치하다가 이제 저쪽에서 불러주니까 네. 나는 여기서 더 이상 효용 가치는 없고 감사하다고 가는 거고 옛날 하나갑 전 의원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정치인들이 말로만 세대 교체 후배를 양성해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람들 밀어줘야 된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날카로우신 것 같은데. 뭐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다 그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외부적으로 큰 영향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뭐 내부적으로 캠프 내에서 선대위 내에서 뭐 실질적인 역할은 좀 할 수 있을까요? 뭐 두 사람 다 정책통으로 꼽히기도 하고. 뭐 정책통이니까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겠죠. 네. 네, 현실적으로 뭐 캠프 내에서 뭐 아니요, 그렇다고 정책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아니 뭐 보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분들이 가서 네. 뭐 표가 이렇게 뭐 대거 이동하고 이러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만 정책통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잘 많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지. 또 획기적인 정책이라는 건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정책도 캠프에서 정책 내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머리를 맞대서 좋은 정책 내주면 좋은 거죠. 지금 뭐 캠프 입장에서도 정책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가 있어요. 네네. 그만큼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2030 남성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FM 코리아에 이제 본인 인증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셀프 홍보 금지라는 운영 규정으로 그 글이 삭제가 됐거든요. 그 반응이 좀 좋진 않은 편이었는데 나름의 뭐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누가요?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마이너스죠.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봤을 때 민주당 표심으로 봤을 때는 좀 적진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본인이 뭐 좀 소통하려고 했다 이런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선 쫓겨났잖아요. 아니 그런 것조차도 좀 각오하고 가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FM 코리아에 간 거는 네. 그 내부에서도 뭐 조금 중도 성향 있는 사람들 네. 혹은 이재명한테 호감이 있는 사람들 네. 그분들의 마음을 좀 얻어보자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 사이트 분위기상. 네.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뭐 클리앙이나 딴지에 들어갔다. 네.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갔는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거든요. 네. 모두가 일제히 이재명 비난입니다. 비판이 아니야. 네. 굉장히 큰 비난인데 이재명에게 호의적이 있었던 사람도 그 댓글을 보면 돌아섭니다. 이 댓글이 맞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마이너스 일인데
그 이재명 후보가 맨 처음에 이제 이재명 갤러리부터 돌기 시작했잖아요. 네. 뭐 이재명 갤러리는 뭐 자기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이재명 갤러리를 돌 때 앞으로도 이런 걸 많이 하겠구나라고 예측해서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서 뭐 혹시 MLB 파기나 FM 코리아는 간다면은 그거는 실책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정확하게 제 말에 반대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네. 마이너스인 거고 네. 이렇게 건의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잘못 건의한 거죠. 그리고 또 FM 유저들한테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지금껏 FM 유저들이 민주당 싫어하고 이재명 싫어하고 했던 이유가 뭐 페미니즘 문제부터 공정 이슈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준석 뭐 하태경 홍준표 우리말 들어주려고 노력은 했다. 우리말을 들어는 준다. 그 논리였어요. 네, 민주당 공격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도 공격했던 것도 이 소통 부재를 그래요. 단점으로 많이 꼽았었죠. 그래서 이재명이 당신들 말해봐 들어줄게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삭제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네. 다시는 못 오게 했어요. 소통을 단절시켰죠 먼저. 그 뭐예요 그게?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후보도 못 가는 거지. 네. 맨날 공정 그렇죠. 얘기했으니까 똑같은 자 때면은 윤석열 후보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셀프 홍보 금지라는 운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게도 마찬가지 그렇죠. 조건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건 FM 유저들도 이 정도도 못 받아들인다? 약간 고개가 갸우뚱거립니다. 네. 이건 하여튼 양쪽에 좀 다 문제가 있었다. 특히 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점수를 얻으려고 한번 노력은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네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보죠. 네.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 이재명 갤러리의 이제 회원들은 뭐 밭갈이라 그래서 소위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좀 어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좀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FM 코리아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면? 아니 그분들은 어차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밭갈이에 좀 힘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FM 코리아가 원래 네. 홍준표 후보를 밀었었는데 네.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고 윤석열 후보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간에 붕 떴었어요. 그러다 좀 반발 심리로 이러면 우리 이재명 민다. 네. 이런 게 조금 형성됐었습니다. 형성됐었죠. 거기다가 윤석열과 이준석이 갈등하는 바람에 더 조금 형성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들어가 보세요. 오늘부로 또 완전히 다시 바뀌었어요. 네. 그거 안 하니만 못한 행동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네,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 그럼요. 같은데 그럼 좀 해결책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2030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남성들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냥 또 놔둘 수는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또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요? 어떤 방식을 좀 취하는 게 좋을까요? 뭐 캠프 내에서도 준비는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이렇게 이거는 일방적으로 내가 글을 올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말고 좀 우회적인 방법을 택해야 될까요? 쌍방향 소통이 되는 방법을 한번 취해봐야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좋은 있을 것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또 행보를 취할지. 자, 그러면 야당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명 이제 이재명 저격수로 통하는 윤희숙 전 의원을 영입을 했습니다. 지난 9월 이제 본인 스스로 의원직에서 사퇴한 지 석 달 만인데요. 자, 과연 이 국민들이 좋게 바라볼지 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뭐 윤희숙 의원이 인지도도 있고 네. 뭐 경제 전문가로 자임하고 하니까 또 네. 뭐 모셔와서 경제적인 문제 또 인지도를 이용한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본인이 저격수 역할을 너무 하려고 한다. 네. 오늘 첫 일성이 뭐였냐면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사망했어야 할 인물이다. 네, 좀 센 발언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덜 됐다. 네. 가망이 없는 인물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중도층한테 어필이 될까요? 오히려 비호감도를 높이게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 표만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중도를 공략해야 되는데. 네. 근데 중도한테 이렇게 등장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막말에 가까운 인간적으로 너무 덜 됐다. 정치적으로 사망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중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격도 네. 막 쏘면 다 저격이 아닙니다. 네. 잘 조준해서 정확하게 맞춰야 조죽이지. 네. 이렇게 난사하고 폭탄 던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한테 마이너스 되는 거였다. 네네. 그리고 윤희숙 의원 자체가 또 호감도 있지만 비호감도도 높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안 좋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조금 있다가 우리가 황희두 씨 모시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만 그 게이머들이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는 두 인물을 영입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2030을 잡겠다. 거기가 좀 갈등해진 네.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 노재승 씨 건에서도 봤듯이 윤석열 캠프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 그래서 너무 그 소위 말하는 꼰대 위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네네. 젊은 층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에는 이런 저격수 역할이 없다. 그래서 또 민주당이 이런 저격수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또 의견들도 있긴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오늘 뭐 박찬대 의원도 세게 뭐 김건희 씨 저격했던데 네네. 그런 식으로 점점 아마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정권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정권을 교체하고 싶은 열망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는 여당 야당 뭐 이게 뒤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그 정권 교체 열망이 더 심하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보다 훨씬 적은데도 발언들이 또 세고 언론 기사도 많이 나고 그런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야가 이 소상공인 100조 원 손실보상을 두고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김정인 위원장이 먼저 꺼냈던 이 100조 원 지원 정책을 이재명 후보가 바로 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하자고 받았는데 오늘 김 위원장이 여야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살짝 그 뒷걸음질 치면서 선을 그었어요. 이 100조 지원을 둔 여야의 갈등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뭐 50조, 100조 뭐 받고 콜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근데 뭐 네. 김종인 위원장은 결국은 코로나 지원금을 소상공인들이 많이 받지 못했다. 네.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네. 그래서 마음이 지금 민주당에서 떠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생각하고 처음 위원장 자리 맞자마자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네. 내가 마음을 잡아보겠다. 네. 그래서 당선되면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당선되면. 그런 거였고 이재명 후보도 역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은 하고 싶어 민주당과 이재명은 하고 싶어 하는데 기재부가 반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여야 협상 대상 아니다고 한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네네. 당신네들 의석도 많고 정권도 가지고 있는데 기재부랑 협상해서 잘 되면 그냥 하면 되지. 왜 우리랑 협상하라 그러냐? 뭐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기재부가 자기 말 안 들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공을 야당에 던진 거죠. 네네. 이 합시다. 어차피 안 받을 거 아니까. 네. 그런 겁니다. 결국은 이번 정권 하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홍남기 부총리가 저렇게 반대하는 건데 네네. 사실은 대통령이 신임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대통령이 예스 하는데도 노 할 거야?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결국은 대통령 생각도 같다 그러면 홍남기랑 그러다 보면 이 정권 안에는 이렇게 50조 지원 뭐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은 안 됩니다. 네, 여야 갈등도 갈등이지만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100조 원치 던졌는데 또 이제 후보나 이 캠프에서는 또 50조라고 이야기를 바꾸기도 하고 오히려 캠프 내에서도 약간 그 의사소통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좀 있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연합정부 이야기도 꺼냈는데 또 캠프나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약간 분위기가 달랐고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약간 갈등이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예, 윤석열, 이준석 또 김종인 이게 제가 어제 네. 미봉이다 이거는 갈등을 완벽하게 봉합하지 못했고 미봉이다라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거든요. 네. 언제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은 거기 때문에. 네. 썩은 부위를 도려내 잡고 그냥 덮어놓은 것 같은 모양새죠. 네, 그래서 다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가 오늘 또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경제 인식에 대해서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네네. 윤석열 후보가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경제는 그냥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관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그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그럴 거 뭐하러 대통령을 하냐라고 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지.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자기 후보를 좀 정면 비판한 건데 이렇게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하려고 했던 거를 당과 캠프는 안 받아들이니까. 네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킹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CBS 인터뷰 때는 제목도 그렇게 킹메이커로 박았던데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든 적이 있나요? 킹메이커는 대통령을 만든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없었죠.
도전은 했었으나 뭐 실제로 결과로 나온 적은 없었죠, 사실. 2012년 대선 때 네. 선거 한 달 앞두고 박근혜 후보랑 헤어졌어요. 네. 그 박근혜 힘으로 된 거지 김종인 힘으로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될 때도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뭐 도와줬습니까? 그 전에 총선 끝나고 나서 당 나가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뭐 킹메이커라고 하면 만든 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없어요. 네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12년 때도 그렇고 2016년 민주당 있을 때도 그렇고 결국은 중간에 다 간뒀다.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 후보 또 윤석열 캠프 또 윤핵관들과 어느 정도 갈등으로 된다면 또 선거 직전에 간둘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캠프에서는 김종인을 킹메이커로 모셔왔으면 말 그대로 정권을 주고 그렇게 하든가 네. 아니면은 모셔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지율이 후보로 뽑히고 급속하게 올랐다가 쭉 빠지니까는 급하니까 지금 이준석과 갈등 봉합하고 김종인 데리고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데리고 왔어. 그러면 지지율이 다시 상승해야 되는데 그렇지 네. 않잖아요. 네. 정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주위에서 후보님 없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오르지도 않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은 아직 저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결 양상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좀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좀 독보적으로 앞으로 나서면서 후보가 제일 많이 좀 보이는 모양새고요. 국민의힘은 당대표나 김종인 위원장 뭐 이렇게 후보는 좀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듯한 모양새가 돼서 이재명 대 김종인, 이재명 대 이준석 혹은 이재명 대 국힘 구도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민주당에서 앞으로 계속 프레임을 그렇게 갖고 갈 겁니다. 네. 그래서 후보는 허수아비다, 아무것도 모른다, 무능하다.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를 향해 산무 후보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자질론으로 아마 갈 건데 다만 이재명 후보가 혼자 뛰기 때문에 지금 혼자만 네. 앞에 나와 있으니까 스피커로서 이재명 말고 다른 사람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다. 네. 그러니까 기사 생산량도 그렇고 또 화제성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훨씬 되는 거예요. 네. 저쪽은 어쨌든 이준석, 윤석열, 김종인 3명이 뛰는 거죠. 기사거리가 훨씬 더 많죠. 그럼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재명 아닌 그 외에 스피커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뭐 유시민 씨 정도 움직여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뭐 당으로 들어오진 않을 테고. 네. 그러면 열린민주당과 빨리 합당을 해서 최강욱 대표를 뭐 스피커로 쓰든가. 네네. 아니면은 이야기하면 화제가 되는 뭐 손혜원 씨 같은 사람을 영입하든가. 게다가 오늘 손혜원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네. 민주당 홍보 문제 카드 네. 뉴스 만들고 뭐 이런 거에서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셨더라고요. 이런 식이면 안 된다. 네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문성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캠프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다르고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다르고 플랜카드 한 장도 사실은 걸 때 정교하게 걸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뭐 대한민국에서 디자인 분야에서는 1번이라는 사람이 민주당하고 이재명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손혜원이라는 사람이 밖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기려면은 필요하다. 네네.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오히려 제3지대 인사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원래 또 민주당이었던 또 이 인재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적극 역임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요. 뭐 네. 이제 이 홍보도 지금 쌀집 아저씨 가 있습니다만 네. 그 TV 연출가가 내는 홍보하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내는 홍보랑 다른 겁니다. 그거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동희 초원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MC 장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